자, 빅점프 1호 독서회 시즌 7 OT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드디어 1호 독서회가 시즌 7을 맞이했습니다. 숫자도 좋아요. 7. 자, 다음 이제 빅점프 1호 독서회 좀 소개를 할게요. 이 독서 모임은 우리 뭐 시즌 앞에 6나 그 이전에 합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이나 배경을 떠나서 어떤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경우가 있죠. 또 책을 읽는 어떤 습관을 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들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밖에서 모이는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동네에 예를 들어 어떤 독서 모임이 있는데 가봤더니 예를 들어 나는 자기계발 쪽 독서를 하고 싶은데 갔더니 문학 독서야. 뭐 소설, 시 읽어. 그거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자기 어떤 주제 영역과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독서 모임인데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면 훨씬 또 부담이 적죠. 오프라인으로 가면 일단 차도 한잔 해야 되고 차 몰고 가야 되고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좀 분위기 맞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치와 함께하는 주제별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새벽에 뭐 어제도 했습니다만 토요일 날은 지금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무려 한 15년 됐죠? 그 정도 됐죠. 예. 어, 계속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해오던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한 10년 이상 된 프로 코치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야 회원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좀 독서 모임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나는 게 비는 게 일요일 날 새벽밖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부득이 일요일 날 새벽에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코칭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울링이 나네요. 신영필 코치님 잠깐 줄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고객 뭐 코칭 고객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알리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코칭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좀 체험을 해야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좀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각자 자신의 그 전문 영역, 예를 들어 내가 청소년 코칭을 주로 한다. 뭐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뭐 학부모 대상이다.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예, 자녀 키우는 거에 관련된 거나 학습에 다 관련된 거를 갖다가 주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우리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쪽이니까 건강과 관련된 책을 좀 읽으면서 이 코칭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어, 부담 코스로 이제 그룹 코칭이나 또 개인 코칭 또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코치들에게는 좀 강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빅점프 1호 독서 외에 6가지 특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비용, 높은 접근성. 네, 저희가 카카오 오픈 채팅방하고 라이브 클래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CAC 이상 우리 코치님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모임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라이브 클래스에다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SEA 독서 환경 이게 뭐냐면 Support, Encouragement, Accountability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상호 책임지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준다. 따로 또 같이 그래서 매월 공통 독서 한 권, 자율 독서 하실 분은 하시고 하기 싫으면 공통 독서만. 네. 매주 1회 우리가 일요일 날은 줌으로 하고 매일 자율적으로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자기가 책 읽은 거나 뭐 정보 같은 거는 우리 이제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NS 항목부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기 개인 브랜드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자기 컨텐츠 또 조회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서로 눌러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봐. 블로그, 뭐 유튜브, SNS 활동하시면서 우리 톡방에 잘 안 올리세요, 보니까. 네,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좋아요 눌러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icacoach.net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보, 뭐 독서 일지, 독서 요약, 기타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요. 인증 코치와 함께하는 독찰행학 독서 코칭 시스템이라고 일단 읽고 그다음에 코칭 대화를 통해서 통찰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주 왔을 때 실행한 거에 대해서 축하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빅점프 1호 독서회 도서 선정 기준은요. 첫 번째가 인문 자기개발 경제경영 분야의 도서로 최근 2년 내에 출간한 도서를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단 우리가 1인 기업이잖아요. 1인 기업. 1인 기업이고 우리가 뭔가 지식 기반의 1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식 기반으로. 그래서 지식 기업가라고 할 수 있죠. 지식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주제 영역을 저희는 이제 인문 자기개발 경제 경영 이렇게 잡은 거고 이게 또 이제 하도 좀 빨리 변하니까 네, 너무 오래된 책은 좀 곤란하다 해서 2년 이내에 가능한 출간한 도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스24 해당 분야 베스트 목록과 판매 지수를 참고로 해서 이북이 있는 책 왜냐하면 이 해외나 이렇게 격오지에서 오프라인 책을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북이 있는 책을 고르고 있고요. 분량이 또 너무 많으면은 한 달 안에 다루기 좀 어려워서 400쪽 이하의 분량으로 목차 구성이 좀 독서회 진행에 좀 곤란한 책들도 있어요. 뭐 챕터가 40 몇 개 챕터 이런 거 이런 거 좀 진행이 곤란해요. 제일 제가 선호하는 책 구성은 챕터가 딱 이렇게 8개 장. 그러면 이제 2개 장씩 4주 딱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 선호합니다. 아니면은 3, 4, 12, 12개 장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그다음에 지식 기반 1인 기업의 성장에 유익한 책으로 지난 시즌에 좀 선호 경향들을 좀 더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후보를 한 10권 내외로 준비를 하면 기존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 종류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시즌 7의 후보 도서는 이렇게 10가지 책인데 이 중에서 채택된 책이 첫 번째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 요 책하고 아비투스 그다음에 공감은 지능이다 요 세 권이 채택이 됐습니다. 매주 정기 모임은 이렇게 입장과 인사 축하와 감사 나눔 그리고 요약 발표 그다음 코칭 질문과 통찰 나눔 실행 계획 수립과 나눔 마무리 이렇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들쭉날쭉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일요 독서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회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채팅창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코님 제일 먼저 올려주셨네. 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네. 최현주님 두려움, 부끄러움. 그럴 수 있죠. 조경수님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자 하는 느낌. 고기코님 다음에 할 것. 그러니까 후회를 다음에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후회한 것은 아, 다음에 할 걸로. 후회한 것은 다음에 하자. 예, 좋습니다. 한선영님 슬픔, 절망 이런 느낌이 또 오르는군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네. 신영필님 다시 가고 싶은 과거다. 후회가. 그렇군요. 쉽지 않은 과거가 아니고요. 자, 후회는 나쁜 거다 생각하면 1번, 좋은 거다 생각하면 2번.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네, 전반적으로 나쁜 거가 아니냐. 네, 고키코치님은 좋은 거. 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해인 코치 1.5 반반이다. 네. 센스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후회라고 하면 되도록 경험하지 않고 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예. 후회하지 마. 후회는 필요 없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세계적인 비즈니스 사상가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다니엘 핑크가 4년 만에 신작을 냈는데 105개국에서 2만여 명의 후회를 분석한 역대 최고의 프로젝트. 후회란 독특한 능력으로 성장하는 인간 내면의 보고서. 이거 여기 보면은 후회가 능력이래요. 예. 그죠? 출간 즉시 27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아마존 2022년 올해의 책,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의 추천 도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파이낸셜 타임즈 올해의 책, 포브스 2022 필독서, JP 모건 필독서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가장 불쾌한 감정의 힘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불쾌한 감정이라는 게 후회라고 하는 거겠죠. 원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ower of regret. 그래서 후회의 힘, 이 원제입니다. How looking backward moves us forward라는 이제 영어 부제가 붙었는데 이걸 번역을 하자면 뒤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가 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직 인간만이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한다. 지금 당신의 후회를 최적화하라. 예,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후회도 좀 안 좋은 후회가 있고 그래도 좀 건설적인 후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최적화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성찰의 힘으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인류의 비밀과 최상의 선택으로 이끄는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를 밝힌 책이다. 이 저자 다니엘 핑크는 이제 테드 강연에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제 그 동기부여와 관련된 동기부여의 과학 이렇게 해서 유튜브나 테드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로스쿨 출신이랍니다. 이분이 7권의 책을 썼는데 이 중에 5권이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대단하죠. 예. 7권 중에 5권이 그냥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 자, 엘고 전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이기도 했고요. 그간 서적들 보면 저도 제일 먼저 봤던 책이 이제 다니엘 핑크를 알게 된 게 프리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저도 이 책을 달달달달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저도 프리에이전트를 선언하고 2005년도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새로운 미래가 온다. 위풍당당 직장생활 백서 드라이브.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유튜브나 테드에 그 동기부여의 과학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최근에 이제 후회 재발견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머릿말 들어가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봄 어느 날 오후 첫째 딸의 대학 졸업식장에 이분이 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진행되는 게 장황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30년 전에 자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떠오른 거죠.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만 했더라면, 좀 더 리스크를 좀 감수했더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을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동료들하고 얘기할까 말까. 근데 후회라는 걸 자기도 처음에는 꺼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런 후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이제 가까운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나도 이런 후회가 있다 그러면서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에 관한 이 학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만 건의 후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인 세계 후회 설문조사 월드 리그레트 서베이에 이르기까지 2년 이상에 걸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후회의 감정에 이분이 그 연구하고 전념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후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 즉 여기 보세요. 후회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처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후회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반성의 시간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로 성찰하면 더 잘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충동의 일종이고 본질적인 충동의 하나라고 후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무시하거나 그 속에서 뒹굴지 않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자신과 세계의 역사에 새롭고 더 밝은 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들어가며를 마치고 목차는 1부가 후회 다시 보기, 2부는 후회 파헤치기, 3부는 후회 활용하기 이렇게 크게 3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후회 없이 살고 싶고 때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제임스 볼드윈의 글로 이제 1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부 제목은 후회 다시 보기. 자,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의 그 돌아가신 유명한 샹송 가수가 있죠. 이분의 노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저 노래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네, 들어보셨죠? 이분의 또 유명한 곡이 이제 라비앙 로즈 그래서 이제 장밋빛 인생 이런 노래도 또 사랑의 찬가 이런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에디트 피아프는 굉장히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를 또 이제 그 사창가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이제 어릴 때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키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멋진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의 국민 가수 이렇게 또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말년에도 이제 그 40 몇 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약물과 알코올 중독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불우한 상황을 겪었던 분입니다. 이제 1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스토리가 이 에디트 피아프에 대한 사연 그리고 또 이 No Regret라는 이 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허튼 소리라고 1장에서 아주 제목부터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죠. 후회할 여유는 없다.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후회를 믿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유명인들이 많이 했는데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No Regrets라는 제목의 책이 50권 이상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는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풍조가 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몸에다가 No Regrets 라고 문신을 새긴 사람도 장난 아니게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No Regrets
타투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 뭐 엉덩이에 새긴 사람, 가슴에 새긴 사람, 뭐 여러 가지입니다. 손가락에 새긴 사람, 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신 새긴 사람들의 5명 중에 1명은 문신 새긴 걸 후회하고 지운됩니다. 통계적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노르기츠라고 새긴 사람들 포함해서 문신한 사람들한테 처음에 물어보면 다 그런데요. 무시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5명 중 1명이 후회를 하고 지운답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 산업이 미국에서만 연간 1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후회는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복에 이르는 안정된 경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질 수가 있다. 예. 또 우리나 이 후회라는 것을 겪으면서 좀 더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명료한 생각을 갖게 도와주고요.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고양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5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장의 말미에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부는 후회 다시 보기, 후회가 왜 중요한가. 2부에서는 후회 파헤치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3부에서는 후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장은 후회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우리의 독특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시간 여행과 스토리텔링 능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껏 과거로 가자 뿅, 미래로 가자 뿅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시간 여행. 그 다음에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죠. 일단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스토리텔링 한 거예요.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과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2가지 능력이 후회를 하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인 거죠. 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과 질병, 부상 등으로 뇌가 마비된 성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어떤 뇌 신경회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라는 여성이 자주 방문한 식당에 갔다가 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 애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탈이 났어요. 자, 그러면 누가 거기 가기 괜히 갔어 라고 식당 선택을 후회를 누가 할까요? 마리아, 애나.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숫자 1, 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숫자 2 적으세요. 그렇죠. 다들 네, 건강하신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이 테스트가 후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가 뇌에 조금 질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예. 자,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봤더니 5살 이하 아이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래요. 후회를 하는 거, 2사람에 대해서 뭐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후회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래요. 8살이 되면 후회를 예측하는 능력도 발달하고 청소년기가 되면 후회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이 완전히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후회는 인간 발달의 어떤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후회를 느끼지 못한다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답니다. 특히 이제 뇌의 안와 전두 피질, 즉 논 주변에 여기 피질이죠. 여기 전두 피질. 여기에 뭔가 병변이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못 한대요.
선천성 신경퇴행성 질환인 헌팅턴병이나 파킨슨병, 조현병 환자들도 이 후회라는 걸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때 이 후회 퀴즈를 이용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사람들은 심리적 건강의 본보기가 아니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후회 안 해. 이런 사람들 조심해. 네, 조심해야 된다. 예.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좀 전까지, 아이, 그럴 걸, 에이. 이래놓고는 한 1시간 뒤에, 최근에 살아오면서 후회되신 게 때문에, 나 후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나 후회 안 한 것 같은데, 감사해보니까. 아,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됐어. 이런 거 생각하더라고. 그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인지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인간의 인지기구는 후회하도록 미리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답니다. 친구가 다퉜을 때가 후회돼요. 별로 화낼 것도 아닌데 하늘서 사진에 울거나 화내면서 찍었을 때. 엄마 말 안 들었을 때요. 없어요. 영어 단어 시험 볼 때 하나라도 더 맞았으면 했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대들다가 혼난 적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했던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 초등학교 만날 때 그때 공부를 또 너무 안 한 거.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항상 지원하고 싶었던 거에 지원 안 한 것들이 후회가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관리 너무 안 한 거? 고3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못 산 거?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본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결국 내 미래를 생각을 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주위의 것들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많이 후회됩니다. 초등학교 때 남한테 약간 휘둘려진 것? 여행을 가면은 길 잃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마움을 제대로 표시 못했던 거? 왜냐면 그 사람들이랑 그때 보고 그냥 끝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좀 말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싶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후회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닐 때 유학을 못 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시간 있을 때 그 스카이다이빙을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돼요. 6년 전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지 못한 일이요. 내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좀 후회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후회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대들었던 거. 딱히 후회되는 일은 없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거. 솔직히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꼭 구태여 했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열심히 안 놀았던 거 후회됩니다. 없어요. 크게 후회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좀 다쳤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때 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기도 했었는데 가장 후회됐던 게 그냥 결혼인 것 같아요. 차리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20, 30대에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일이. 군대 가기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이틀 후에 그 후배가 죽었어요. 이틀 전에 만났을 때 전도하지 못했던 게 그냥 후회됩니다. 후회되는 거는 없고요. 아낌없이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고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한 거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일? 대학교 1학년 때를 너무 허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같이 여행 모시고 가지 못한 거?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후회됩니다. 우리 큰아들한테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매를 댔을 때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이 셋이어서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 짜증을 좀 많이 냈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후회스럽네요. 아이들을 이민 보낸 거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대학을 포기했던 거. 제가 공부를 계속 안 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후회되는 일보다는 좀 아쉽다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지 못했던 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양면의 칼인데 결혼한 게 후회됩니다. 서울법대에 못 간 거. 자꾸 머뭇거렸던 거. 자꾸 미뤘던 거. 건강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좀 방황했던 시기. 맨날 후회해요.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스케이트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꿈을 꿔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못 해가지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 남편 죽고 새끼도 죽고 사서 후회가 많았지. 열심히 못 살았다는 건. 후회되는 일 저는 별로 없는데 인생이 실패해서 루저가 돼서 사는 게 좀 후회되죠. 이 모작을 실패해가지고 인생 이 모작을. 제가 내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푸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부모한테 좀 더 따뜻하게 됐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난 살아가면서 어떤 게 후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내가 돈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았더라면, 경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 국가 경제 이런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런 뭐 돈을 불리고 이런 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속세를 떠날 생각만 했거든요. 언제 속세를 떠날까? 속세를 떠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하는 게 있고, 아버지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거,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좀 빚을 내서라도 좀 다닐 걸. 네, 그런 후회들이 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가 좀 남으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1개 정도씩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주님 법대에 가지 않은 거 그러시군요. 이인쿠치님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거. 조경수님, 얼마 전 지하철에서 길 물어보시는 할아버지께 자세하게 안내를 못 드리고 출근길이 바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지나쳤던 일. 한선영님, 네, 삶이라는 거대한 시간에 대해 계획성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 고기코치님, 네, 서울에서 근무할 때 놀러 다니지 않은 거. 그래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사람들이 표현하는 후회의 약 95%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했던 그 상황과 관련있는데, 미국 후회 프로젝트에서 4,8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달리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때, 즉 후회란 말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달리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늘 있다. 약 20%. 20%죠. 네. 그다음 자주 있다가 대략 한 뭐 23% 정도. 가끔 있다가 한 약 38%, 39% 정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네.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 또 누군가의 후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집에서 멍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맡겨진 프로그램도 없었기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저는 예전에 제가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특히 20대 제 시절에 그냥 차라리 놀든가 너무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날, 그때 그 제 자신에게 진짜 돌아가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예, 이렇게 멍하니 보낸 시간이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집에서 항상 그냥 게임만 하고 예능 보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4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도 여김없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뭐 태어나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유재석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침대 위에서 멍하니 보냈던 시간이 있었다. 40대가 된 지금에도 그 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영원히 20살일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춤도 한번 배워보고 노래도 한번 배워보고
네.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이 얘기를 한 게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많이 미쳤대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후회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삶의 교훈으로서 지금 유재석 씨 굉장히 열심히 살죠. 예. 예, 그런 교훈으로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후회의 스토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주로 하는지 그걸 또 조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뒤늦게 지난 인생들에 대한 엄청난 후회의 감정들을 경험하며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미리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봤다면 보다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뒤늦은 후회 속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기 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후회를 남기는지를 미리 알아두고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의 다큐멘터리 디렉터 박지연의 저서 참 괜찮은 태도에서는 15년 동안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는 여러 깨달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촬영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자는 촬영 중 잠시 쉬기 위해 병실 위층에 있는 휴식처를 찾아갔죠. 그때 삭발을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앙상하게 말라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자세히 보니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위암 말기라 이젠 물도 못 삼키거든요. 시원한 물 한 잔 입으로 직접 삼켜보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자신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걸.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을까? 그거 알아요?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늙어갈 기회도 박탈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저자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했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분명 그 사람 입장에서는 늙어가는 것은 축복이 맞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저 여자처럼 그 상황이 되어봐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일상에서 아무리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라도 만약 이게 없었을 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잠깐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나에게 없으면 안 되지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충분히 감사한 게 맞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괜찮은 태도에서는 말기암 환자 1000여 명이 가장 후회된다고 공통적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심지어 밉다는 말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은 때로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로소 죽을 때가 되어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일에만 매진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말이죠. 세 번째, 건강을 더 소중히 관리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현재의 익숙함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마음의 표지이자 인간 경험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장은 이제 적어도와 했더라면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코칭 질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하기 전에 후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기분이 떠오르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그거죠.
오늘 책 내용을 나눈 지금은 후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뭐 그 얘기를 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배운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의 자신이 그때의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후배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앞으로 만약 3개월 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후회가 남을까요?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정리된 생각,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실행하고 싶은 것, 그 다음 응원 메시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오픈 채팅방에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15분씩 이렇게 얘기 나누셔도 될 것 같으네요. 7시 반에 큰방에서 뵙고 7시 반쯤에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회의실을 열겠습니다. 책 내용, 또 코칭 대화를 함께 나눈 소감 간략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후회를 먼저 적어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조경수님, 후회라는 단어 자체를 멀리하려 하며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직면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현주 선생님하고 깊은 대화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영필님, 대화를 나누고 나니 기분이 시원해지네요. 후회할 일은 가급적 만들지 말자. 이번 주에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박혜영님,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해 신영필 코치님의 현장에서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네, 이인 코치님, 책을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한선영 코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어요. 기분 좋은 아침 대화 감사해요. 올려주셨고요. 한서영님, 후회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강한 과정이다. 진작 독서 특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제라도 고고고. 네, 감사합니다. 다 올리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즌 7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T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얼리버드 할인이니까 2만 원 할인해서 13만 원. 네. 13만 원 내시면 이제 13주를 같이 하시는 거니까 주당 10,000원꼴에 해당하는데 출석을 제대로 하셨다. 그럼 5,000원을 인센티브로 리워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제가 뵈니까 평균 출석률이 76.8%였어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총 54만 5천원 지급이 됐고요. 최우수 회원 4분, 조경수, 이지윤, 장혜란, 양미자님이 100% 출석을 하셔가지고 6만 5천원씩 인센티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출석하시면은 절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6만 5천원이면은 다음 시즌 책 3권 사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래도 돈이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조경수님이 바로 그 100% 출석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이 이제 1월 1일 날이 설 연휴고 또 1월 22일 날, 1월 1일이 신정, 이거 1월 22일이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이 이렇게 껴가지고 2월 12일 날 끝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선정된 책 후회 재발견 아비투스 공감은 진행이다 3권이고요. 아비투스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보다 습관이 헤빗이죠. 근데 이 헤빗보다 강한 게 헤비투스인데 H가 묵음이라 아비투스라고 하나 봐요. 이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브로드웨이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취향, 습관, 아우라 같은 건데요. 금연, 다이어트, 영어 공부, 말투, 정리정돈 등등 잘 안 되는 게 이 아비투스를 잘 정리하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이것을 이제 아비투스 중에서도 뽑고 있는데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 이렇게 7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인생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인생 전략. 공감은 지능이다. 신경과학이 밝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저자 자밀 자키는요, 공감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이 되는가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분이 스탠퍼드대 심리학 교수시래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공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공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공감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다고 하네요. 우리 코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 코치들 제가 훈련을 해서 많이 키우고 계시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 무식한 저 경상도 촌놈으로 공감이라고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코칭 배우고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이 됐어요. 공감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희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책이 우리가 후회 재발견,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쭉 하겠습니다. 시즌 7 참가자 혜택은 녹화 영상 제공되고요. 발표 자료 및 관련 자료를 공유를 하고요. 노션 템플릿 공유를 합니다. 시즌 1회당 30분 개인 코칭 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매 출석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자, 코칭 질문으로 또 다른 관점 인사에 들었고 내가 활짝 열려서 일요일 하루를 충분하게 지냈다. 이런 경찰의 시간이 되었다. 새벽에 저 덕분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 달라졌다. 네. 독서와 코칭의 연계, 코칭 대화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땡 잡은 느낌. 네,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을 저렴하게. 자, 얼리버드 오늘까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OT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한 주간 건강한 한 주,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